예, 아픈 마음으로 읽다. 두 번째,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책입니다. 예, 첫 번째 책은 나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 책은 죽음 카탈로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책,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제목의 모티브가 됐겠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교수의 책입니다. 예, 표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한 체구가 작은 교수가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오픈 강좌 성격으로 했는데 예일대에서 17년이네요. 연속 최고의 명강의를 뽑혔다. 참 꽤 오래전에 저도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왜 다시 여기에서 왜 오래된 책을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냐, 왜 소개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뭐 이만한 책이 없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저는 그래요. 이 교수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들, 물론 그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하죠. 그 답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저는 좀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이 셀리 케이건 교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난 뭐라고 답할 수 있겠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책이 두껍고 좀 철학 교수가 쓴 책이라 조금 고민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뭐 1시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1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짧게라도 한 챕터씩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번에 걸쳐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첫 번째 장입니다.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셀리 케이건 교수는 뭐라고 했는지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혜 선생님 준비 좀 어떠셨어요? 책 읽고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은 셀리 케이건의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꼭 동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어쨌든 제 생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1장 읽으면서 저는 제 관점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명확히 한 거 아닌가요? 다 끝까지 안 읽고? 저는 이렇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이철우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네,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대로 좀 읽게 됐는데, 네, 재밌습니다. 책이 일단은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제가 좀 즐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 거기 논리적인 어떤 과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일단은 재밌고요. 사실은 질문을 던져서 내가 내 생각들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서 내 생각이 곧 셀리 케이건 교수의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을 찾아가는 게 정말 이 책이 사실은 원하는 바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읽어보시고 재미있다라는 이철우 선생님의 얘기를 나중에 욕할 수도 있어요. 재밌긴 개뿔 뭐가 재밌냐, 지도 이해 못하면서 괜히 재밌다고 허세 부리는 거 아니냐.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철우 선생님의 허세인지 한번. 자, 1장 간략하게 내용 소개하고 좀 저희가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오열의 선생님이 좀 정리 한번 해줘 보시죠. 네. 1장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인데 이제 결국에 이 질문은 셀리 케이건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나는 계속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일단 던지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동일한 의미의 질문들은 뭐가 있냐 좀 살펴보면 죽음으로부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나는 계속 존재할까? 또는 죽은 다음에도 삶이 남아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원론과 일원론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이원론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의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육체는 물질적인 존재, 그 다음에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인데 이 영혼은 뭐 생각, 의식, 인격의 공간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뭔가 강력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서로 다른 존재다. 그리고 죽음은 이 연결고리를 끊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영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멸은 어떤 인간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육체가 인간의 일부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해서 죽음 이후의 영혼은 뭔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원론은 물리주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인간은 그냥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어떤 인간의 기능, 여기서는 피기능이라고 좀 요약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피기능을 하는 육체다. 그래서 이때 정신은 어떤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이건 앞에 이원론이 말한 어떤 영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고 그저 육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망가지면 정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피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그냥 죽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론론의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약의 내용입니다. 예, 뭐 하나씩 물론 이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목 자체가 모순이다. 제목 자체가 질문이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 하면서 셀리 케이건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제목이 모순이라고 하면서 왜 모순이냐? 삶이 끝나면 끝난 거니까. 그렇죠. 사실 계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예. 예, 삶이 끝났는데 무슨 삶이 또 시작되냐? 그러면서 나온 게 그러기 위해선 육체적 삶이 끝났을 때 그 질문은 결국 육체적 삶이 끝났을 때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혼은 살아남느냐? 거기 영혼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셀리 케이건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과 이론론, 물리주의라고 그러죠. 이론론을 뭘 더 선호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각자는 어떠세요? 저번 시간에 아마 보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살짝 이론론 이런 게 좀 물리주의가 좀 언급됐다라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죽으면
끝이다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이 육체가 소멸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처럼 이원론이 마음은 좀 가기는 하죠. 아무래도 그냥 끝이다 하면 좀 아쉽잖아요. 오해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한 입장에서 저는 이론론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론론이 그냥 인간이 그냥 육체다라고만 했으면은 좀 의구심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정신이라는 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론론 쪽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현대 교육을 흔히 말해서 이성이 있는 존재고 과학을 배웠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론주의자가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도 저도 이철호 선생과 비슷해요. 저도 이원론자에 대해서 이원론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매력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리는 일리 가는데 마음은 절리 가요. 내 마음이 이원적이네요. 정말 이 섭외 미스 아닌가요? 여기 이론론자가 좀 있어야 사운드 하고 이제 재밌는데 다 이론론자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 이철호 선생님이 아까 마음이 간다는 건 또 뭐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지만 어차피 본인이 이론론자, 물리주의자라고 하지만 그럴 것 같은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도 없어. 그렇다고 이원론자, 우리 논리로 이거 따진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쩌면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원론을 바란다는 건 뭐냐? 영생을 바라는 거고, 불로장생, 영원한 삶을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인간의 어쩌면 본연의 마음이다. 아니 셀리 케이거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가. 많은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간다. 그런데 저는 제 외래에서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있는 아이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제가 외국 애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건 어떤 현상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육체가 죽고 나서 선택이라고 생각해봐. 영혼적 삶을 나는 그래서 살 수 있고, 아니면 거부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사전에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영혼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게 저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판타지적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강해요. 근데 왜 그래? 왜 선택하고? 뭐 그렇게 미련이 없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려고 그래? 왜 그래? 어쨌든 이 영혼을 선택한다는 거는 계속 죽음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삶이 그냥 뭔가 열심히 불태우고 열심히 살고 그냥 딱 깔끔하게 끝맺음을 맺는 그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싸라다거나요. 이게 아싸하다 이게 그냥 너무 소 쿨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삶에 미련이 많은 건가? 내가 오유래 선생님 앞에서 이 책이 재밌게 시작을 해요. 책이 시작하고 서론 들어가고 목차 나오기 전에 프롤로그 전에 프란츠 카프카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아닌데 아직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 나눠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셀리 케이건 교수는 그러죠. 나는 물리주의자다. 그러니까 이론론자다. 앞으로 그렇게 논조를 끌고 갈 거고 선언을 하죠. 예. 당신들도 나에게 설득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거 알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건 거야. 이 두 번째 장에서 되겠죠. 영혼은 존재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도 그걸 한번 해요. 영혼이 진짜 정말 존재하는 거냐. 좋다. 그러면 이원론자들 영혼이 존재한다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도 육체적 죽음과 영혼은 같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상호작용하는데 이원론이라도 또 하나는 좋다. 죽고 났어. 그래 영혼이 살아남았어. 영혼은 살았어. 그럼 그 영혼은 계속 사는 거냐? 영생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요. 이 질문도 던지거든요. 어차피 답을 못 주는 거야.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 셀리 케이건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논리학, 이제 논리죠, 논리에 따라서 사고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그게 재밌다고 저도 아까 초반부에 표현했던 게 이제 그런 논리를 따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거든요. 이 책이 정말로 이제 그 문장 하나, 이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에서 파생된 어떤 그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계속 그 관점을 좁혀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시하셨던 그런 영혼의 불멸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후반부에 다루지잖아요. 그런 것들 차차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관계 아니냐. 영혼과 육체가 아프면 영혼이 통증을 느끼고 하듯이 셀리 케이건 그러면 상호작용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답을 내놓은 게 이 책에서도 언급하잖아요. 이론론자들은 아니야. 원래 육체라는 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인간은 영혼만 있는 거다. 핵심입니다. 네,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걸 피해 가기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분이다. 일부분이 없어봤자 조금 그 정도는 사라져봤자 큰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좋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런데 좋아. 영혼이 살아남았어. 그 두 번째 질문 또다시 던졌다. 영원히 살아남을 거냐? 참 이런 거는 사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때 같은 고등부 저도 엉뚱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등부 어떤 여학생이 천국 가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맛난 음식만 있고 행복만 있대. 그래서 되게 그때 당시도 저도 유치한 질문이었지만 슬픔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존재할 수 있어? 기쁨이 존재할 수 있어? 매일 행복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믿음이 부족하다 저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비슷한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게 삶일까 모르겠어요. 영원한 삶. 저도 그게 되게 계속된 고민. 영생을 바라는 소년이었는데 또 영생을 하게 된다면 그게 또 어떤 의미일까? 그게 과연 카프카의 말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죠. 영생이. 그것도 후반부에 다루고 있죠. 지루함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 책이 그래서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 이제 선포 이제 뭔가 도입부에서 이제 이원론과 일원론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단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본인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부터 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셀리 케이건은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원론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 전 되게 재밌는 고민을 해. 이게 혹시 샤이보 수와 비슷한 거 아닌가? 한국에서? 그럴 수 있죠. 과학적인 사고들이 보편적인 사고가 된 지금 시대에서. 나의 두려움, 나의 소망적 그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말하면 아우 저 사람 뭐 약간 미신적이고 약간 그럴까봐 겉으로는 졸라 쿨한 척. 난 저를 얘기하시는 정신과 의사십니다.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다. 나는 그런데 아니면 실제로 시대가 조금 더 셀리 케이건 교수의 연령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오면서 한국 사회와 또 미국 사회와의 차이점, 그리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뀐 건지 이런 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만 가지고 봐도 영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뭐죠? 어떤 이론도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바래. 예. 그럼 저는 이런 논자인가 이원 논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신이라는 것,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또 혹시 뭐 이번 챕터에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영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소멸을 할 텐데, 그것 또한 죽음이고 그것 또한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혼이 안 소멸될 거라고 믿는 거죠. 영혼 불멸. 이제 그게 한 세트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그 이원론자들은 되게 이제 불멸을 좀 가정하는 게 보편적인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죽을 거면은 굳이 영혼의 존재를 믿을까 싶기도 하고.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또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게 어떤 서양적 이원론. 동양은 또 윤회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영혼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서구적 사회에서 셀리 케이건이 쓴 흔히 말하는 주류에 다 담지 못했다. 주류의 몇 생각만 자기는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지, 이게 마치 모든 논쟁을 다 말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1챕터에서 더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든지. 뭐 확실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 초반부에도 이제 도입부에서 셀리 케이건이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책은 철학 책이고 죽음에 관한 책이자 삶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의 그런 학문에 기반해서 철학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이제 뭐 사회학적인 부분이랄지 심리학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책을 사실 읽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그 애도는 어떻고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심리는 어떻고 이런 거는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정말 죽음이 뭔가에 대한 거를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답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셀리 케이건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 철학적으로. 네. 그런데 참고로 난 이렇게 생각해. 그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설득할 테니까. 그렇지만 너희들 그렇지만 니네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뭐 그건 니네 자유야. 한번 계속 가보시죠. 네. 혹시 오래 선생님 뭐 1챕터에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요, 뭐 저는 뒤 내용 2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가 계속 기대만 하다가 끝난다. 네, 죽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확하네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죽음은 계속 다음이 궁금해. 그런데 아마 결론 없이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읽었거든. 그때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 아씨,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답을 찾겠지 했는데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의 마무리는 결론이 아닌 머리말이다, 출발점이다. 그렇게 서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셀리 케이건이 아니면 또 다른 이원론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계속 고민해보자. 자,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마 이게 또 다음 장을 예고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제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이원론자? 아니면 물리주의자? 영혼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예,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